사람이나 준비물들에서 대체적으로 쓰는 수 있는 우리말들과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특징을 받습니다. 우리말들이란 우리말이라는 기억력하고 에너지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바이트맨을 들어가는 에너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맨이란 흔히 말하는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우리말들은 나 많은 데가 있는 미국에 대부분이 내장되어 있으며 현재 처음에 내장하는 보다는 한 10% 이상 많은 면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우리말들은 여기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저장량이 많다는 것이고 가격에 있어서 석탄이나 중유에 약간 부담이 있고 이 연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또는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데 쉽고 안전하며 좋은 요소, 특성을 갖고 있는 게 T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유 발전소에서 우리말들도 쉽게 대체하여 약간의 쓰레기만 있다면 쉽게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우리말들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을 했는데 캐나다나 덴마크, 이탈리, 일본,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나 영국, 일본 등지에서 우리말들 자체를 이용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남하는 발전소나 산업 분야에서 이 우리말들을 이용하여 보일러 발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말들은 수분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70%가 역한산, 바이트맨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소량 부분이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첨가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잔열량 같은 경우는 한 7,120kcal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석탄보다 작아지고 중립보다는 낮은 잔열량입니다. 2차 사이즈를 보면 제가 우리말들 2차 사이즈가 한 30마이크론 정도 갖고 있고요. 같은 발전량에서 중요하고 이걸 봤을 때 우리말들이 연소시 나오고 있는 가스량은 CO 같은 경우가 한 30ppm으로 중립보다 약간 낮게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연소성에 있어서 우리말들이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예시가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중류와 우리말들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파티클 같은 경우는 2차선 물질이라서 우리말들이 약간 더 중류보다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물질이 나오는 파티클 물질이 10만 톤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1.5배 정도의 높은 발생량을 갖고 있고 에스톤 3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발전 시설에 한 설비에서 사람 설비에서 대부분 제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를 보면은 이 전문에 발전이고 나머지가 물로 수분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태 같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온도가 70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거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거나 전자의 폐쇄에서 힘이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파괴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우리물질을 조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생 가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시험도 같은 경우는 일반 중요하고 비슷한 발생량을 나타내고 석탄보다 낮은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톤 같은 경우는 우리물질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시 대부분이 에스톤2로 발생한다고 하면은 준비되어 있는 약간 많은 양의 에스톤2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류보다는 발전량이 약기 때문에 동일한 발전 양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연료가 주입되고 또 우리물질 내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에스톤2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에노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요소 5번에 의해 나타나는데 특히 하얀 양보다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에너가 되면 크게 높거나 낮지 않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물질은 대부분이 이제 비자연적 물질이나 아니면 여기서 완전 열도에 의해서 이 짧은 물질의 자생량이 결정이 되며 오리물질들이 나오는 이 짧은 물질은 내를 심화해주는 게 아니라 내를 가져온 진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리물질은 중금속 물질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강한이나 대체물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수용 연속에서 오리물질의 연속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장치인데요. 이번 중간에서 저희가 이 연속을 내부에서의 특성을 최대로 정의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리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오리물질의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벨을 한 온도를 70도로 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연료로 준비되기 전에 2차 가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연소로 위치에서 온도하고 연소하고 성분을 일일이 흡수를 해서 나중에 끝에서 한 모델 대화한 모델을 분석하는데 했습니다. 현재 이 시험을 마친다면 이 건강팀이나 내부에 남아있는 배관에 남아있는 오리물들은 정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연소를 해서 오리물들이 연수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서 확인했고 최근에는 중요하고 시간당 2분 정도의 오리물들을 연수시키는 모듈을 설치해서 이것을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버너 부분이고요. 이쪽이 보이는 뒤쪽이 열기관계를 거쳐서 외부로 불속으로 화면 대기로 방출하는 구조로 열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세제적으로 있는 이 부분이 가는데 연료를 가열하는 부분, 얘를 가열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버너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일러, 이쪽 보시는 게 바로 이제 보일러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기관계를 거쳐가지고 환경적으로 방출하고 다음 이제 세면에서 대기가스 오가가 대기제에 풍분하고 온도는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이제 수용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어하기 표준 요소를 잡고 실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에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체 대시하고는 이런 기준을 갖고서 모델을 표준 요소를 삼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전체 요소를 수행하였습니다. 연료식 요소 같은 경우는 대략 초단당 초당 해소비상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기를 하였습니다. 가임상으로는 대략 1.96%, 가임용기한 5%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공기 주입 속도는 7.8m/s 그리고 들어가는 액젓에, 음식물들 액젓에 다이아미터는 30마이크로미터를 가정하였고요. 들어가는 주입 속도는 주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7.6m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선행속도는 0.2, 선행속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로 0.2로 하였으며, 이 펼친 것을 좀 체크할 때 전화를 시켜가면서 펼친 거라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전 모델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일반 지배감 방식을 갖추는 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 강도나, 두 번째가 배수나, 세 번째가 확산나, 그리고 생성 속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실에 기초한 사람 방식을 유도하고요. 이 사람 방식은 아인슈타인의 TDM에 의해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압력하고 수소의 연계 문제는 신물질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오리발전은 가상의 연료로서 들어갈 때 액조 상태의 연료가 들어가서 고온에 의해서 희마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희마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에 물론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간 요소들의 온도에
저희가 구별하고 이게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열학자에 의한 손실을 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정말 라디에이션들에서 홈런 모델하고 심플 라디에이션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사용해서 실제 수정하고 어떻게 분석한가 한번 수치에서 생각해봤고요. 많은 모델로는 에딘 벡터 모델하고 수스 벡터 사용해봅니다. 나오는 대기체 성분 중에 엑사하고 락스 모델로는 저희가 의미하고 있는 서문 락스 모델, 국가 락스 모델 두 가지를 다 해서 사용하고요. S소수 같은 경우는 연료에 있는 항상이 대부분이 다 S소수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에딘 벡터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NO 반응 같은 경우는 생성 기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이 좀 화학 반응을 적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시피 NO 발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반응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반응을 많이 간소화해서 지금 현재 서버 낙수 같은 경우도 X와 O 반응에서 NO가 발생한다는 반응과 여러 단계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일곱 가지 반응만을 고려해서 계산한 것 때문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이게 수학 요소에서 추가량으로 온도를 모델에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타난 온도인데 이 센터 부분이 심플 라디에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중간 부분이 포크로스 모델을 사용해서 비교한 결과 심플 라디에이션 모델이 약간 더 실수치하고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포크로스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저희가 계산 영역의 모든 숙제 안에서 에너지의 전달 효과를 모두 구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부 모델을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된다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계산되는 심플 라디에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이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중류하고 모듈의 연료 특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그래프로서 중류 연료 시에는 번호, 연료가 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호 부분에서 최고 사용 부분을 나타내는 반면에 모듈 같은 경우는 번호로부터 떨어진 부분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류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가 1700 셀시어스 정도를 나타내는 모듈은 1800도씨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는 지연 현상이나 최고 온도의 차이는 모듈들이 30%의 충분하게 하고 있고 중류에 비해서 단열량이 낮다는 보고에 불과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와 같이 모듈들을 사용했을 때 일반 중류를 500ml를 활용하려면 기술에 사용된 모너들을 약간의 설명이 있지만 사용 센서가 있다는데 사용이 뒤늦게 사용 본체에서 번호 본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발생할 경우에는 뒤에 보일러 부분이나 열기관계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들어가는 액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조건을 실전 기준으로 해서 보다 작게 크게 비교해서 나타낸 내부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연료의 속도가 좀 작을 때에는 산화제와 원활한 산화제에서 약간 최고 온도 분포가 넓어졌으며 앞쪽으로 반드시 결과를 나타냈고 연료의 주의속도, 액션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전체 사용이 공유 영역이 좀 축소되었고 좀 떨어진 부분에서 발생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이제 출구에서 이제 연소성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연소는 출구에서 시어스 농도를 계산해 볼 결과 액션의 주의속도가 좀 작은 경우에 연소성이 좀 더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액션에 선행을 했을 경우 내부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하는데 선행가 없는 경우에 대해 선행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들어가는 연수 공기에다가 플레이를 했을 경우 최고 온도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데로서 지금 원래는 한 80m 떨어진 곳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데 플레이가 금방 수건을 나타내고 최고 온도 발생 부분이 어느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오는 오염가스의 농도를 실험 결과하고 비교해 본 데로서 이제 검은색이 실험 결과죠. 동그라미에 이제 X축에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X축의 결과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삼각형으로는 대략 400년 한 순으로 많은 양의 X축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분해를 비교해봤을 때 S 같은 경우는 열매를 발생하는 경우는 대중이 X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N 같은 경우는 그 예측 결과하고 실험 결과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N은 생성 분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좀 앞으로 묘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치고 예측적으로 이 N 자체 모델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용 연구에서 오리물들이 연구 가능성과 연구 특성을 살펴보면서 추후에 이제 상용 보일러, 상용 배수기든 중립 보일러나 석탄 보일러에 오리물들을 사용했을 때 그 연구의 특성과 이에 따른 설비 개선 사항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일단 얘기해주면 온도나 백도수 같은 이런 농도에 대해서는 수치에서 결과하고 실험 결과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N 같은 경우는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서 추후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우리물들의 연구 특성을 연구는 하얀 지연 현상과 그리고 최고 온도가 좀 낮다는 이런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하얀 지연 현상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액적에 손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액적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오리물들을 태웠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